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운영체제 용어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사실 어떤 RTOS에서도 활용이 되는 용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커널 코드를 실행하는 주인공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리눅스 커널에서 프로세스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리눅스 커널은 어찌 보면은 오픈소스이고 누구나 자료 구조나 코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세스의 정체는 저는 태스크 디스크립터랑 그리고 스택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가 부여가 되는데, 그 자료 구조를 태스크 디스크립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RTOS에서도 그 TCB라고 하는 구조체 있잖아요. 그 TCB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가 태스크 디스크립터이고요. 그리고 태스크 디스크립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하시길 권장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도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는 자신만의 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 스택 공간을 커널이 부여해 주거든요. 그러면 64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에서는 스택 공간의 사이즈가 0x 4000바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이제 스택 공간과 태스크 디스크립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어렵죠.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개념 익히기 되게 어려운데, 한번 그 VM 아마도 지금 그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VM 코어를 한번 보시고 태스크 디스크립터 관련된 자료 구조를 한번 디버깅 하시면 되게 이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유저 프로세스랑 커널 프로세스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유저 프로세스는 그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커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커널 공간에서만 실행되는 프로세스인데, 이 커널 프로세스는 그냥 커널 스레드라고 불리는데요. 유저 프로세스는 보통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공간으로 진입했다가 유저 공간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동작을 굉장히 반복을 하게 되고요. 커널 프로세스, 커널 스레드는 커널 공간에서만 도는 프로세스들입니다. 커널 스레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부팅할 때 한번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리셋되기 전까지 백그라운드로 계속 실행이 되는 구조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아임노트 16세스 분들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 분석하시는데 막 되게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K-swapD는 들어보셨죠? K-swap, 그 메모리가 페이지가 부족하면 실행되는 커널 스레드인데,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만 실행이 되는 커널 스레드도 있고요. 그렇게 프로세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종류마다 그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그 단계가 다른데, 유저 프로세스는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공간에 프로세스 실행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과정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널 스레드 같은 경우는 커널 API를 써서 커널 스레드 생성 요청을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실전 이슈 하나 소개를 잠깐 드리면, 그 해커들이 시스템 공격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유저 공간에서 커널 유저 그 스레드를요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커널에서는 이제 계속 그 유저 공간에서 생성된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보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를 할당을, 그러니까 유저에서 생성된 스레드에 대해서
태스크 디스크립터라든가 스택을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유저 공간에서 생성된 프로세스 그 스레드의 개수가 막 20만 개. 그러면 이제 OM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비슷한 이슈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트레이스 포인트에 찍어서 문제를 디버깅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단계의 코드 풀스택 이런 코드 스택인데 그 커널 클론하고 카피 프로세스 코드를 보시면 프로세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어떤 이제 리소스를 이제 생성이 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부모 프로세스의 정보를 이제 복제해서 생성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실행 흐름은 이와 같은데요. 보통 유저 프로세스는 exit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리눅스에서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을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시그널을 전달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종료가 되는 과정에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 그 루틴은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스크 디스크립터 구조 위치인데요. 프로세스의 자료 구조를 사실 가장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가 태스크 디스크립터인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생성과 종료 과정을 디버깅할 수 있는 ftrace 이벤트가 스케드 포크, 스케드 exit이라는 ftrace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를 한번 사용하셔서 이렇게 디버깅 하시면 좀 프로세스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이 되고 종료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케드 프로세스 포크라는 이벤트를 실행할 때 콜스택인데요. 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스택 트레이스 정보가 확인이 되는데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함수의 호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